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옥천군보건소의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김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구강보건 교육 하기 위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근본적으로 우리 구강질환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건데, 재미없으시더라도 좀 듣다 보시면 재미는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강질환에 대해 많이 아세요? 입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잘 모르시나?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고. 크게 두 가지. 치아우식증, 이가 썩는 걸 말하고요. 치주병, 풍치라고 불러서 이가 흔들리고 빠지는 이런 질환을 말해요. 요 두 개를 우리가 구강의 양대 질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처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 치주병이 되게 중요해요. 치아우식증은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치아가 좀 단단해지신 분들은 좀 진행을 좀 천천히 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치주병은 전 연령대에 거쳐서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요 치주병이 단순하게 치아에 관련된 질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 치주병과 이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되게 많이 요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심장 이런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당뇨병과도 연계가 있고, 뭐 임산부는 요 치주병 때문에 애를 조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폐질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구강 건강이 치아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전신 건강과 관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치아 생긴 거랑 주변적으로 볼게요. 사실 요 단계별로 되어 있는 자세한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치아가 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 밑으로도 층층으로 되어 있구나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뭐 제일 중요한 건 치아 안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치수라고 부르는 신경이 있고요. 이 신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드실 때 그 감각을 느낄 수 있고, 씹었을 때 뭐 감각도 느끼고 통증도 느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변 조직 같은 경우는 요 빨갛게 치아를 덮고 있는 잇몸이랑 요 밑에 있는 요 뼈가 있거든요. 요 뼈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치아를 뿌리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 뼈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뼈와 뭐 치아를 연결하는 치주인대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걸 충치라고 불리고, 요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거를 풍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세히 볼게요. 자, 이제 원인을 볼 건데, 모든 질병은 원인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손으로요, 손톱으로 이렇게 치아에 긁어 보실래요? 이렇게. 아마 제가 뭐 말씀드리나 알 텐데, 자고 일어나시면 입이 텁텁한 느낌이 드는 게 치아에 뭐 하얗게 뭐 끼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치면 세균막, 치아면에 세균이 붙어 사는 막이에요. 그러니까 세균이에요. 세균이 많이 살아요. 지금 보시면 깨끗하지만 이쪽은 좀 더럽죠. 이걸 치면 세균막이라고 있어요. 이걸 치태라고도 부르고 플라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요렇게 지금 동영상 보이시죠? 이걸 우리가 실제 환자도 아무나 잡고 하면 요렇게 보시면 세균들이 막 헤엄치고 보이죠? 길쭉길쭉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은 세균이 살고 있어요. 한 300가지 중에 한 1억 마리 정도가 우리 입안에 살고 있대요. 근데 얘네들은 이 치면 세균막, 즉 자꾸 치아에 붙어서 살라 그래요. 그리고 얘네들이 치아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치주염을 일으키고 아니면 충치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아까 봤던 그 두 가지 구강 질병은 바로 요 입에 붙어 있는 세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치아면에 붙어 있는 그 세균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인을 이제 알았죠? 자, 이제 병을 알아볼게요. 충치는 뭐 아실 거예요. 이가 썩는 병. 그래서 요 치아에 까맣게 선이 생기면서 구멍이 뽕 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치아 세균이 산을 만들어서 구멍을 내는 질환을 말해요. 그래서 음식물을 이용해서 치아 세균이 이렇게 산을 만들어서 구멍을 내는 병이고요. 중요한 건 단계별 진행 과정이 있어요. 사실 요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치과를 잘 안 가시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가요. 첫 번째는 아프다. 치과 아프고 무섭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싸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치과를 안 가요. 근데 사실 맞긴 한데 이거는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치과에 늦게 오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치아 오식증도 그렇고요. 뒤에 말씀드린 치주병도 그렇고 다 초반에 안 아파요. 나중 돼서 아파요. 그래서 아플 때 참고 늦게 오시니까 비싸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치료하면 괜찮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초기에 충치에서는 여기 살짝만 썩었기 때문에
금방 치료할 수 있어요. 여기만 살짝 제거해서 떼어주면 돼요. 이 치료는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때 아프지 않아요, 별로. 심지어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여기 신경이랑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아요. 근데 충치가 점점 진행해서 이렇게 많이 뚫리게 되면 가깝잖아요, 이제. 그래서 음식물이 끼기거나 하면 되게 아파요. 자극이 있을 때마다. 근데 이때라도 가시면 여기를 이렇게 크게 제거한 다음에 뭐 금 인내이라든가 이런 치료하실 수 있는데 그때도 참고 안 가세요. 지금 너무 아프지만 치과가 무섭고 아플 것 같고 비쌀 것 같아. 참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경까지 노출돼서 뻥 뚫리게 되면 이쯤 되면 되게 아파요. 이쯤에는 못 견디고 무조건 오시게 돼요. 근데 이쯤까지 오시면 이제 이거는 신경 치료라고 하는 걸 하셔야 되고 치아를 메꿔야 되고 또 치아를 깎아서 덮어 씌우는 치료까지 가셔야 돼. 만약에 이 상태에서 뼈까지 염증이 퍼진다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치아가 약해서 씹다가 치아가 깨지게 되면 이를 뽑아야 돼요. 이를 뽑으시면 임플란트를 하셔야겠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치료가요 어려워지고요, 오래 걸리고요, 아프고요, 비싸져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가 아프고 비쌀 수 있어요. 늦게 오시기 때문에. 일찍 아프기 전에 오셔야 비용도 안 들고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거조차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을 얘기 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충치보다 제일 중요한 치주병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치주병은 그냥 뭐 선전도 많이 나오지만 치아 주변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잇몸이 붓고요,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입냄새도 갑자기 많이 나고 결과적으로 이가 막 흔들리고 씹을 때 아프고 이가 빠지는 이런 병을 말해요. 얘 역시 원인은 뭐냐면 설명드렸지만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 걔네들이 만든 치면세균막에 있는 세균이 원인이 되고요.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될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치석이라는 걸로 변해요. 치석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딱하게 돌덩이처럼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거고요. 얘네들도 치면세균막이 이렇게 침 속에 있는 성분들과 화학작용에서 바뀐 거예요. 요 두 개, 요런 것들이 바로 치주염을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요 두 개 안에 있는 세균이 바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세균이 염증만을 일으켜서. 그래서 치주병의 진행 과정을 보면, 자, 건강한 잇몸은 원래 치아 머리와 뿌리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뼈, 제가 주변에서 뼈가 중요하죠. 뼈 높이를 보세요. 뼈 높이가 치아 목 부분 정도까지 다 올라와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잇몸의 색깔은 이렇게 핑크 색깔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런 색깔. 사실 요런 색깔을 가진 잇몸 가지는 잘 없어요. 요런 색깔이 있는 게 건강한 잇몸인데요. 자, 자꾸 치태가 여기 치면세균막이 생기면서 여기 치면세균막이 생기고 치석 생기면서 염증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잇몸이 붓거든요. 잇몸이 붓고 이렇게 잇몸 색깔이 검붉은 색깔로 변해요. 검붉은 색깔로 변하면 이제 이때 우리가 잇몸에 병이 있다 그래요. 치은염이라고 하는 잇몸에 병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아프지 않아요. 증상이 없어요. 간혹 가다 너무 피곤하시고 그러면 잇몸 쪽 분들 불편하세요. 근데 쉬면 나아요. 근데 아프지 않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일 잘못 알고 계신 게 안 아프면 병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프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몸에서 아프다고 내는 신호는 내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치료하는 신호인데, 이런 게 없다고 무시하시고 병이 없다 생각하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암 같은 경우도 뒤늦게 발견되는 병이 더 치료가 어렵고 힘든 것처럼 다, 근데 구강질환이 다 그래요. 다 뒤늦게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요때 치유는 상태에서 아프지 않거든요. 요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하시게 되면 다시 건강한 잇몸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요 과정을, 근데 또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구강 내 세균이 많기 때문에. 요 과정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평생 관리를 하시는 게 바로 구강 관리를 지키는 방법인데, 문제는 이때 아프지 않단 말이에요. 치과는 가기 싫고 나는 안 아프니까 나는 멀쩡한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 진행을 해요. 이 치석들이 점점 뿌리 밑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의 조직에서 뼈의 높이를 보셔야 된다고. 뼈의 높이가 아까랑 다르게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러면 치아 뿌리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던 뼈가 점점 이렇게 녹았어요. 당연히 치아가 흔들리게 돼요.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이쯤 되면 이제 아파요. 근데 문제는, 안 좋은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돼서 염증을, 원인이 되는 치석이랑 치태를 제거하면 회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번 뼈가 녹으면 다시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과 가서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이쯤에 가시니까, 이쯤 가서서 이 빼야 된대. 빼요. 빼면 이게 다시 생기지도 않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가 되기 전에 이 상태에서 치과에 오셔서 관리를 하셔서 왔다 갔다 요런 관계, 요 두 단계를 왔다 갔다 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을 키우시지 말고, 아프지 않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구강질환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질병은 원인을 제거하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구강질환의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 제가 계속 원인. 세균이 원인이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치아 요 표면에 붙어있는 치면 세균막 속에 있는 세균 때문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제거해주면 질병이 예방되겠죠. 그 치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면 세균막과 치석을 제거하는 것만이 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구강위생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양치질. 자, 여기서 양치질 혹시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안 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다 하세요. 근데 여기 틀리 하신 분 있나요 혹시? 다 틀려요. 왜 양치를 다 하시는데 왜 틀리를 하셨을까? 아, 옛날에. 옛날에랑 무슨 상관이지? 문제는 뭐냐면 양치질의 목적은 뭐예요? 양치 왜 하세요? 깨끗하게 하려고. 왠지 나 안 하면 더러운 사람 같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양치질의 목적은 아까 봤던 그 치면 세균막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양치를 대부분 대충 하시잖아요. 다 1분 정도밖에 안 하시고 1분도 안 하실 거야. 아무 상관없이 닦으시기 때문에 나는 양치를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제가 흔히 방 청소랑 비유를 하는데요. 방에 더러운 게 많아요. 근데 청소를 하는 이유는 먼지랑 들어온 거 쓸어내는 건데 몇 번 쓸어내지도 않고 청소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치를 한 게 아니죠. 스스로만 만족하는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자, 그래서 양치질은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시기와 횟수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횟수 자체보다는 사실 질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솔질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은 없고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짧거든요, 보통.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내가 양치를 몇 분이나 하나 한번 재보세요. 상당히 짧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최소 5분에서 5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10분은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시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자기 전에 하는 양치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음식 먹고 하시는 건 중요하지만 잘 때, 자기 전에 하시는 양치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무실 때 구강질환이 진행이 잘 되거든요. 뭐 침도 분비가 덜 되고 뭐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횟수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칫솔. 칫솔은 보통 어머니들이 그냥 싼 거, 그냥 아무거나 막 사시잖아요. 칫솔은 사실 어느 회사 이런 거보다는 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제가 요런 칫솔 큰 걸로 닦으면 이가 잘 닦일까요? 안 닦여요. 왜냐하면 칫솔은 입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럼 얼마나 자유롭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거냐? 너무 작으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크기는 칫솔모가 치아 2개, 3개 정도 덮는 크기를 추천을 드려요. 오늘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다 클 거예요. 최소 3개일 거고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3개 정도까지는. 근데 보통 4개 정도 덮는 게 더 많더라고요. 너무 커요. 칫솔은 작아야 우리 입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치태를 잘 제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치약. 치약은 사실 어떤 치약을 쓰시는지는 상관없어요. 뭐 약국에 파는 비싼 치약들 있죠. 굳이 그런 걸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향이 나는 거, 이건 정말 세일하는 거 싼 거 사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치약을 어떻게 짜는지가 중요해요. 보통 이렇게 짜실 거예요. 광고에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하지만 치약은 절대 이렇게 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짜시면 거품이 너무 많이 나서 오랫동안 못 닦아요. 그리고 치약을 낭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치약은 콩알만큼만 저희가 짜라 설명을 드리는데 작게 짜고요. 사실 이 그림보다는 아예 치약을 이렇게 세워서 안으로 스며들게 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양치하는 동안 치약이 점점 스며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시는 게 좋고. 자, 중요한 건 이제 방법이에요. 자, 칫솔질을 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어서 배우시는 분들 다 아시더라고요. 좌우로 닦는 건 안 된다는 건 다 아세요. 그래서 뭐 세로로 닦아도 이거 다 아세요. 세로로 닦는 거 좋거든요. 근데 사실 방법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세로로 닦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돌리는 회전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찌르는 방법도 있고, 뭐 진동을 주는 방법, 아니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문지르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방법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치과의사마다 다르고, 환자의 상태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딱 어떤 방법이 맞다고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써놨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석구석 균일하게 닦는 거예요. 다들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를 닦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닦으세요. 그냥 평소 습관 따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이쪽을 많이 닦고 누구는 이쪽을 많이 닦고 막 그래요. 균일하게 안 닦인단 말이에요.
균일하게 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스크리빙법이라고 문지르는 방법인데요. 칫솔모를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좋거든요. 대시고요. 45도 정도 각도로 대시고, 중요한 건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위에 대셔야 돼요. 대시고 문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원을 문지르시면서 쓸어내리는 동작까지 중간에 섞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잇몸 자극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칫솔질은 제가 여기 입솔질에 써놨잖아요. 치아를 닦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입을 다 닦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을 자극을 주면서 닦는 거고요. 잇몸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여기 남아있는 염증 물질도 빨리 빠지고요. 여기 세포를 자극해서 세포 재생도 빨리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잇몸 마사지를 해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문지르시면 돼요. 이렇게 한 5번에서 10번, 한 10번 정도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10번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팔 아프다고. 그래서 하신 다음에 치아 하나만큼만 옆칸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그리고 또 반복. 되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면. 저도 처음 했을 때 팔 아팠어요. 하시고 또 한 번 또 옆으로 닦고 또 한 칸 옆으로. 저는 지금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소 5번 하셔야 돼. 그래서 한 칸 한 칸 한 칸씩 옆으로 쭉 가세요. 그래서 요 끝까지 와서 똑같이 닦으시고 나서 의외로 안쪽으로 닦으시는 분이 또 많더라고요. 안쪽도 닦아야 돼요. 치아 면인데. 자, 다행히 안쪽은 사실 혀 때문에 혀가 자꾸 닦아주거든요. 말할 때마다. 근데 그래 닦으셔야 돼요. 혀 쪽도 안쪽 역시 똑같이 이렇게 칫솔 넣고 대고 문지르시면서 쓸어내리고 하시는 걸 반복하면서 한 칸씩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쪽은 이렇게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치아를 이렇게 세워서 박박박박 좀 닦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많이 튀긴 해요. 그래서 또 앞에 닦으시고 끝까지 와서 여기도 이렇게 문제 닦으시고 쓸어내리시면 보시면 제가 여기서 시작을 했죠. 한 칸씩 이러면서 삥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안쪽도 시작해서 삥 돌아왔어요. 그러면 모든 부위가 균일하게 닦이겠죠. 이렇게 닦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물론 제가 알려고 하는 방법 추천을 드리지만 뭐 롤링으로 이렇게 돌려 닦던 뭐 이렇게 투스픽 메서드가 저희가 다른 방법 이렇게 찌르는 방법으로 쑤셔 넣던 뭐 진동을 주던 사실 어떤 방법을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원칙은 2개예요. 딱 2개 지키시면 돼요. 치태를 여기 붙어있는 치면 세균막을 제거할 수 있으면 되고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면 돼요. 그걸 하시면서 모든 부위를 균일하게 닦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은 확보가 최소한 돼야 돼요. 오늘 제가 가르친 방법을 해보신 다음에 꼭 시간 재보세요. 내가 얼마나 닦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닦으시고 밑에 똑같아요. 밑에 역시 대고 문지르시면 쓸어 올리는 거 반복하시고 옆으로 가셔서 끝까지 가시고 안쪽도 역시 문지르면서 쓸어 올리시고 한 가지 옆으로 가시고 앞쪽도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면 위아래 여기 똑같이 닦았어요. 그리고 씹는 면을 씹는 면은 너무 꽉 누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슬슬슬 닦으시면 돼요. 위아래 다. 그리고 나서 입천장이랑 혀까지 닦으시고 완벽한 칫솔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닦으시면 처음 이제 하시면 팔이 아플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고.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귀찮아요. 근데 원래 귀찮아요. 건강을 유지하는 건 되게 귀찮은 거예요. 운동하는 것처럼 되게 귀찮은 거예요. 원래 건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요. 습관화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치아는 양치만 하다고 사실 부족해요. 다른 구강위생용품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치간 칫솔을 일단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요게 원래 치아는 원래 사이사이가 이렇게 면으로 만나고 있어서 이렇게 칫솔로 닦으면 요 사이는 안 닦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 치아 사이사이에도 치태가 끼는데 여기를 닦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치간 칫솔은 되게 크기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벌어진 사이가 보면 아실 거예요. 크기에 맞춰서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요거는 근데 매일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 칫솔질 하실 때마다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정 귀찮으시면 하루 한 번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하는 양치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그때라도 꼭 사용하시면 좋아요. 사실 저는 자기 전에만 쓰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공간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닦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잇몸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요. 이거 노화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면 이렇게 치아 뿌리 사이 노출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이도 벌어지고 그 사이사이에 치간칫솔 쓰셔야 돼요. 그리고 뭐 조정은 안 하시니까 그리고 보철물 이렇게 금리하신 거 이런 거 주의로 하셔야 돼요. 자, 치실은 뭐 저는 사실 생략하고요. 치실 사용법은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이 집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요런 걸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 역시 치과 의사고 저는 이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그럼 저는 치과를 가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게 관리가 가능하냐?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완벽하게 닦을 수 없어요. 치석은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완벽하게 안 닦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건 매우 중요해요. 자, 스케일링은 치아와 요 치면 사이에 있던 치면세균막이 치석으로 변하면 딱딱한 돌덩이가 되는 건데 이거는 양치질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여기 치석 보이시죠? 근데 요거를 깨끗하게 제거하시면 깨끗하게 됐어요. 이거 다 생윤 덩어리예요. 얘가 다 빨갛게 붓고 염증을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세요? 치석 되게 더럽죠?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직후라서 아직은 염증 상태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 1, 2주 정도 지나시면 잇몸 붓기가 가라앉아서 잇몸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얼마나 자주 하셔야 되느냐? 1년에 한 번. 재작년 2012년 7월부터 스케일링이 보험이 돼요. 13년인가? 보험이 돼요. 그래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보험이라서 비용이 보통 5만 원, 6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좀 있으셨는데 스케일링이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1년에 1회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를 1년을 보고요. 1년에 1회고요. 14,000원. 비용 부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1년에 한 번 치과를 꼭 가시고요.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그리고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내원 주기는 1년으로 보통 잡으시면 되고 물론 개인에 따라 6개월마다 오셔야 되는 분이 있고 뭐 2년마다 오셔야 되는 분도 있지만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추천드려요. 비용 문제 생각해 보시면 스케일링 한 번 받는데 14,000원? 15,000원밖에 안 된다고 써보세요. 임플란트 하는데 보통 150만 원이에요. 치아 관리하면서 빠지면 150만 원이면 스케일링 100번 할 수 있어요. 100년 할 수 있어요. 100년.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되는 거예요. 치과가 비싼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잘못이야. 치과 안 오시니까. 치과를 늦게 병을 치료하러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정기 검진을 위해 치과로 오셔야 돼요. 치과는 치료하기 위해 가시는 게 아니고 물론 치료하기 위해서도 가야 되지만 관리받기 위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 하셔야 치과 비용이 줄어들고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거 제 사진인데요. 여기 사랑니도 있고 뭐 그래요. 제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도 찍어보셔야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고 뼈 높이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서 치과를 내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치과 하나 정하세요. 여기 읍천에 치과 10개 있어요. 10개. 제일 뭐 마음에 드는 치과 선생님 정하세요. 뭐 잘생겼던 뭐 정하셔서 매년 가세요. 그 선생님이 나의 주치의라고 생각하시고 매년 가시면 돼요. 매년 가시면서 스케일링 받고 관리 받으시면 절대로 치과는 큰 문제 안 생겨요. 뒤늦게 가기 때문에 큰 문제 생기는 거라서 치주병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진행하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추가적으로 오늘은 틀니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틀니 많이 하신다 그래서 틀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 틀니랑 부분 틀니. 뭐 아실 거예요? 완전 틀니는 뭐 치아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부분 틀니는 일부 치아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부분 틀니가 당연히 좋아요. 치아가 있어야 그래도 힘을 받쳐주니까. 그래서 틀니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걸 보면 사실 틀니를 닦을 때가 좀 중요한데요. 틀니는 항상 닦으셔야 되는데 양치질 할 때 틀니를 빼고 닦아야 될까요? 안 빼고 닦아야 될까요? 빼고 닦아요. 당연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첫 번째 이유는 치약을 써서 닦으면 안 되기 때문에 틀니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치약에 들어있는 나머지 성분에 갈려요 다. 그래서 치약을 묻혀 닦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양치하실 때는 틀니를 빼셔야 돼. 그리고 틀니를 당연히 빼시고 닦아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부위들 같은 거 틀니에 가려 있지만 빼고 닦아도 잘 닦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니 항상 빼고 닦으셔야 되고 그래서 치약을 사용해서 닦으시는 건 안 돼요. 그럼 뭘로 닦냐? 퐁퐁 주방세제로 닦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틀니를 닦는 칫솔을 원래 따로 팔아요. 근데 그거 사실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시면 칫솔 다 클 거예요. 그걸로 본인 틀니를 닦으세요. 퐁퐁 발라서. 자, 그리고 그래서 틀니를 닦으시는 게 중요한 거는 틀니는 안 되고 요런 틀니를 닦는 요런 퐁퐁으로 닦으시면 된다. 그리고 틀니 세정제를 사실 팔긴 팔아요. 이렇게 정제로 돼가지고 물속에 넣으면 물이 싹 물에 녹으면서 담가둘 수 있는 거. 사실 그걸 쓰시면 좋은데 좀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가끔 쓰세요. 한 1, 2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사실 틀니는 물속에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4시간 이상 물속에 하루 정도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무실 때 하시면 돼요. 주무실 때 이 틀니 빼서 틀니 닦으신 다음에 물에 담궈 두시고 주무셨다가
일어나셔서 다시 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담그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후엔 반드시 닦으셔야 되고 자기 전엔 빼고 담그셔야 되고 그리고 정기검사 중요해요. 역시 틀니 역시 한 번 만들면 끝까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변해요. 틀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씹기 때문에 잇몸을 계속 눌러요.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 변해요. 뼈의 높이도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틀니는 되게 미세하게 맞춰놓은 거라서 조금만 바뀌어도 아파요. 근데 막 아프다고 안 끼시는 분들이 있어. 아프면 왜 안 껴요? 치과 가서 수정해서 안 아프기까지 한 다음에 껴야죠. 그래서 치과를 가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네, 가셔서 수정하셔서 끼시면 돼요. 영구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올해는 낄 수 있어요. 조정 잘 하시면. 자, 그리고 잘못된 치과에서 상식. 혹시 여기 탄 드시는 분 있나요? 드셔보신 분? 그렇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알고 계셔서 제가 다 따왔어요. 얼마 전 작년에 방송에 나왔어요. 불만제로. 그래서 잇몸약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잇몸병이에요. 다 이거 다 치료염이에요. 치석 다 보이시죠?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했더니 자, 저는 이제 비타민 영양제 이런 거예요. 효과가 있는 약이 아니고요. 서울대 교수님 말씀도 치료제가 아니다. 영양제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원래 프랑스에서 만든 약이에요. 프랑스에 만든 들어온 건데 프랑스에서는 의약품이 아니고요. 건강보조식품제로 팔아요. 의약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거거든요. 저는 일본 건데 일본에서 이제 판매 중단됐어요.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치과의사 10명 정도한테 물어봤대요. 방송에서. 단독 복용 시 전혀 효과 없다고 모든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단원 커트 예방할 수 없다. 저도 생각해요. 치과 치료 안 받고 잇몸 질환이 해소되면 저도 좋겠어요. 환자들이 잇몸 질환 왔는데 제가 그거 다 안 하고 약만 드시면 다 나으시면 저도 치료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그리고 치석을 제거해야 되는데 약만 먹는다고 좋아지지 당연히 않아요. 그리고 이분 말 되게 제가 생각해도 목욕을 20년 동안 아는 사람이 때도 안 밀고 그냥 화장품만 계속 바르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시가 막혔는데 아프다고 항생제만 먹고 빼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치주염이 생기는 이유는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 정확히 얘기하면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들 때문이에요. 얘를 제거해야 병이 예방되고 치료가 되는 거지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약을 먹는 건 오히려 그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염증이 좀 가라앉아서 안 아픈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처음에. 아프지 않는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약을 드시면 치료 시기가 더 늦어져. 이제 뒤늦게 가면 이제 이거를 먹어도 안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도 아플 때가 와서 그때 가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드시면 안 돼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조사해 봤더니 광고하니까 드신대요. 광고하는 효과가 있는 거다. 그래서 뭐 광고하는데 이 단일약품 최다 매출이래요. 엄청 많이 사드신대요. 효과가 없다는 거는 교육을 받았으면 아실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치아가 갈린다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치아 층층 구조 보셨죠? 치아 최외곽층은 범낭질이라는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에요. 뼈보다도 더 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단하니까 다 치아의 기능이 뭐예요? 음식물을 갈고 뿌시고 하는 기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케일링 자체로는 건전한 범낭질을 절대로 상하게 만들지 못해요. 만약에 했는데 상했다. 그럼 그 치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셔도 되고 스케일링하고 이가 시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져요. 그리고 시린 이유는 너무 오랜만에 받으셔서 그래. 자주 받으시면 시리지도 않고 별로 안 아파요. 너무 오랜만에 받아서 치석이 왕창 낀 상태로 하시면 당연히 아프고 하시면 싫어요. 왜냐면 치석이 이렇게 마치 보호막처럼, 사실 보호막은 아니지만 치아를 감싸주고 있다가 그게 없으니까 막 시리단 말이에요. 근데 자주 받으시면 괜찮고, 틀니는 한 번 만들면 계속 사용 가능하지 않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틀니는 만드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수정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치과 진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옥천에 의외로 많아요. 흔히 야매라고 불리는 그 아시죠? 치과 뭐 기공사분들이 와가지고 한다고. 맨날 하시는 분들 얘기는 거예요. 주변에 물어봤더니 좋다고. 아니에요. 이거 크게 문제가 된 게 많아요. 오늘도 왔었는데 저한테. 되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만들어요. 치아를 밟지도 안 하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뽑아야 될 상태가 되고 너무 이상해요. 다시 하셔야 돼. 그리고 틀니랑 임플란트는 지금은 75세 이상인 분들은 보험이 돼요. 그래서 50%만 내시면 되고요. 올해 7월부터는 70세
그리고, 네, 70세.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내년 7월에는 다시 65세라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틀니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 50% 아직은 좀 높아요. 30%까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50%만 내시면 보험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불법주를 하지 마시고. 몇 대 기준이 있어요? 네? 몇 대 기준이 있어요? 70세. 지금은 75세 이상이어야 돼요. 70세는 이제 후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네. 한 대인가 두 대는 기준이 있는데. 아, 위아래 한 개씩이요. 위아래 한 개씩. 그리고 임플란트는 2개까지. 그래서 보험이 되니까 치과를 가셔서 이제 보험으로 이것저것 많이 될 거예요. 곧 지나면 뭐 어린이 12세 이하 아동을 레진도 보험한테 시키려고 하고 보험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니까 지금 보험 보장률이 너무 낮아서 치과 치료에 부담을 느끼셔서 보험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절대 불법 치료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크게 문제돼요. 안 괜찮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들어보신 분,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없어요? 옥천은 하고 있는데. 불소라는 걸 아세요? 불소가 뭔지 아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시니까. 불소는 식품이랑 음료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 차, 사과, 소고기, 물고기, 감자 다 들어있어요. 소금에 불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아시죠? 예전에 치약이 없을 때 소금으로 이를 닦았다는 거 아시죠? 그 이유가 소금에 들어있는 불소 때문이에요. 불소가 충치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런 거 다 추출해서 치약에 넣어놨어요. 굳이 짠데 소금이 치약에 좋다더라고. 소금으로 닦고 치약 묻힌 다음에 소금 거의 묻혀 닦고 소금물로 헹구고 이럴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요. 원래 들어있으니까. 근데 불소라는 게 뭐냐면 치과 의사들이 조사를 해봤어. 어느 지역 마을에 이상하게 그쪽 사람들이 충치가 없더래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는 먹고 있는 우물 속에 불소가 많이 들어있더래요. 아, 그래서 불소가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딱 제가 좋아하는 그림. 불소는 딱 이렇게 치아를 보호막을 씌우는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에 충치 세균이 잘 못 붙게 하고요. 얘가 하려고 해서 치아가 좀 단단해지고 어릴 때는 치아가 형성될 때 불소를 먹어주게 되면 좀 치아가 단단해져서 생겨요. 그래서 이런 좋은 효과를 하는 거예요, 불소는. 그래서 불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매일 쓰는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치약을 이용해서 이를 닦는 게 바로 불소를 도포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치과에 와서 불소를 발라주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따 하실 건데 발라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먹는 방법도 있어요. 약도 나오고요. 아니면 우유에도 들어있고 소금에도 들어있고. 근데 제일 편하고 좋은 건 물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여러분 딱 그런데요. 옥천은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불소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수돗물 불소 조정 사업이 뭐냐면 수돗물 속에 불소 농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낮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되니까 적정한 농도의 0.8ppm 정도 조정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우리가 충치 예방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수브라 대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원래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원래 자기가 먹는 물에 불소가 들어있는 데도 있고 되게 많아요. 되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옥천구는 97년 12월에 시험시에서 98년 1월 1일에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5개 읍면 전부는 안 하고 동의는 하고 있어요. 동의. 여기 동의죠. 동의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79% 정도가 수혜 인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한지가 98년부터 했으니까 16년, 17년 됐죠. 그래서 누적된 자료를 봤더니 옥천에 있는 아이들의 충치가 딴 데보다 적어요. 비교해봤더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돗물 불소 조정 사업은 우리 흔히 좋은 물 만드는 사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굳이 치과를 찾아가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불소 섭취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방법이에요. 치과에 굳이 가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 문제는 뭐냐면 이걸 환경단체에서 많이 반대를 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원래 인위적으로 물 넣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많이 하다가 되게 많은 지역에서 폐지됐어요. 그래서 청주가 원래 제일 먼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청주는 이제 안 해요. 안 하냐 10년 됐어요. 청주도 폐지됐어. 그리고 애석하게 옥천도 작년에 군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올해 6월까지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설문조사 같은 거 다시 한대요. 주민조사를 한대요. 넌 이런 걸 할 건데 찬성하겠느냐?
그런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찬성한다 해주시면 돼요. 원래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요. 뭐 이걸 불소가들을 먹으면 뭐 암이 생긴다, 뭐 IQ가 나빠진다, 뼈가 굽는다 이런 말들 하는데 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불소를 과량으로 먹었을 때 생기는 질환들이에요. 구루병 이런 건 다 과량으로 먹었을 때고 우리는 0.8ppm이에요. 수돗물에 넣는 게. 우리가 쓰는 치약은 1000ppm이에요. 치과에 쓰는 건 2만 ppm이에요. 우리가 다 조정해 쓰는 건데 그런 거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소를 먹으면 막 갑자기 암이 생기고 IQ가 나빠지고 이럴 것처럼 막 겁을 주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내가 이걸 먹는다고 충치가 안 생겼는지는 모르잖아요. 내 스스로가 이걸 먹어서 없는지 원래 없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인구 조사를 해보면 비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겁나니까. 혹시 그렇다고 할까. 그렇지만 다 좋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조사하면 찬성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수돗물 불소 정도 조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되게 길었는데 크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치과는 아플 때 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과는 아프지 않기 위해 가는 거예요. 치과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사람이기 전에 저는 아프지 않게 예방하고 관리해주는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과를 무서워하지 말고 가세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가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 치과만 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관리하셔야 돼요. 평소에 양치질 다 하시지만 문제 있다 설명드렸죠. 양치질을 왜 한다고요? 왜 한다 그랬죠? 세균 붙어있는 거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깨끗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균 제거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 관리. 그래서 매일매일 양치를 잊지 말고 하시고 관리하시고 치과 가시면 지금 남아있는 치아 잘 관리해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꼭 관리하시고 치과 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 싫으시면 보건소라도 오세요. 보건소에 오시면 상담해드리고 뭐 치과 치료 필요하면 치과를 해드리니까 치과 가는 걸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해치지 않으니까 저희는 여러분 다 깨끗하게 관리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랜 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